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연 이틀 하락을 보이더니 오늘은 간만에 그래도 양 시장 다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3일간의 하락의 종지부를 좀 찍으면서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간밤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장 초반에는 뭐 나스닥 선물도 상승하고 상승 출발했지만 중간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생기면서 지수가 다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다시 올랐다가 장 후반에 또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등 굉장히 좀 미국 시장도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이 그래도 잘 반등을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휴 직전에 국내 증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고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해 버리니까 미국 시장이 더 놀래고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통상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락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GDP가 감소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부진 속에서 시장이 많이 힘들게 좀 흘러갔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와 영향을 많이 받는 뭐 IT 반도체,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최근에 시장에 노이즈도 많고 힘들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 또한 반도체 외에도 로봇, 유리기판, 그 다음에 수많은 성장 산업들이 존재하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드론 등등까지 싸그리 별로 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이 122평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다시 맞고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의 이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장은 이러한데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추세 우상향 섹터, 신고가를 치는 섹터도 물론 시장에 존재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과 방산, LNG 섹터, 뭐 여기서 두 가지는 전부 다 트럼프의 픽을 받은 섹터가 된 거죠. 조선, 그 다음에 드릴 베이비 드릴,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다, 참여를 제안했다. 라는 내용으로 상하원 트럼프 취임 이후 첫 연설에서 대놓고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 사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수조 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억이 넘죠. 1조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460조, 2조 달러면 2900조, 3조 달러면 뭐 거의 4,500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만데 지난번에 시추 한번 하는데도 그 난리가 났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트럼프는 이 언변의 규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치상으로 수조 달러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임팩트가 오늘 굉장히 컸고요. 그만큼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섹터까지 다 싸그리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감기 때문에 목이 좀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말로 좌지우지 되는 전 세계 증시 흐름입니다. 미국과 함께하는 섹터만 현재 살아남는 상황이고 조선, LNG, 나머지는 뭐 개별주 플레이 그리고 지수 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더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 봅니다. 오랜만에 뭐 상승 종수가 소폭 더 많은 상태에서 마감됐고 양시장 다음
상승 마감인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좀 죽어버렸죠. 어제는 5조대, 오늘은 6조대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많이 죽어 있구나.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특히 조선, 방산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의 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닥이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현 시간 한 0.8%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밤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내일 전략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금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 조정 가능성이 일단 전일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나마 선물을 돌려 세우는 모습 속에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빅테크들과 연관된 국내 종목군들이 최근에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나스닥 선물로 인해서 일부 반등하면서 마감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현재 보면 뭐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음으로써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순환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을 일단 제한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우려가 이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인한 이 교역량 감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이 이 많은 산업재 쪽에 이제 우려감으로 증폭되면서 종목군들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것과 좀 자유로운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몰렸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수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제약바이오가 또 채워버리면 이 적정 시총이라는 게 있는데 또 넘어가게 되면 또 많이 올랐다가 폭락해 버릴 수 있는 종목군들도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주의해라. 왜? 적정 시총이라는 게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삼상의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잘 나오면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그 종목군들은 그 임상 1상 B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진리였기 때문에 적정 시총이 딱 잡아져 있다.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국장은 뭐 이를 제외하면 우상하는 섹터가 조선과 방산 그리고 일부 화장품 그 다음에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매우 뜨거웠던 LNG 정도 그리고 원전 정도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따 뭐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당연히 그래요.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 대비 프리미엄이 많다. 버블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비싸다. 밑에서부터 들고 오는 사람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잡으려면 그러한 이 하락의 우려를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사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추세 추종이고 돌파매매고 커비드 핸드 맵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확실하게 손절을 잡고 비싼 가격에서 더 비싸게 사는 전략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이런 주도 섹터가 조정을 세게 받았을 때 공포에 좀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던지. 근데 최근에 보면 그만큼의 조정이 많이 없었죠.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통상 문제로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 유럽의 방위비 분담 증가 속 방산 좀 밀리다가 다시 다 급등해버리고 조선은 매일같이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도 올라오고 빠져도 올라오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은 흐름이 지금 조선과 방산의 섹터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은 상반기라고 할게요. 뭐 1분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AI나 로봇이나 그 맞게 수많은 종목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올라가더라도 실적 반등하고 좀 빠지는 흐름이라 신고가를 치기에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우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차트를 보고 모멘텀이 더 남아 있는지 갈 자리가 더 있는지 체크하면서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은 젤란스키 회담 결렬에 방산의 하나 에어로 그리고 중소형주 다수가 방산주가 폭등 및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젤란스키의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이 광물협정 서명을 다 준비했다. 어디서나 어떠한 조건에서나 나는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장 초반 재건주를 급등을 시켰고 오늘 11시에 트럼프의
이 상하원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11시 한 25분 30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LNG가 관련주가 어제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가 오전에 상승을 하면 일단은 좀 멈추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기대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제가 좀 늦게 봤더라고요. 이미 11시 부근에 보도자료를 먼저 연설문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속보로 나오고 속보가 나오자마자 종목군들이 바로 날아가 버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은 사실상 이 LNG 관련 프로젝트의 내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강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에 대한 임팩트가 매우 컸죠. 과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한고래 때도 그 금액에 대한 임팩트, 삼성전자 시총의 4배다 라는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네옴시티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였죠. 천조라는 이 임팩트 있는 금액에 대한 이 사이즈가 다르게 시장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동양철과는 일단 상따를 해서 좀 넘어왔고 화성밸브를 추천을 했는데 순간 여기도 상한가를 빨리 가다 보니까 매수 체결을 못하고 후위에 있는 이 후발주들을 사실 1등 동양철광, 2등 화성밸브, 그 다음에 어제의 1, 2등 휴스틸, 넥스틸,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안 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3등주, 4등주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수익이 나더라도 다음번에 손실이 날 수 있어서 아예 매매를 안 해버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아쉬움이 있었고 포스코인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다. 중소형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에서 강관이 필요하다면 현재 미국의 강관에 대한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올해 6월달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휴스틸이 있는데 휴스틸이 조정받으면 다시 대장주로 치고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스틸 관심 갖고 동양철과는 종목이 끼는 좋은데 뒤통수를 잘 치는 종목이라 저는 바로 팔아버리고 안 볼 것 같고요. 화성밸브도 끼가 좋아서 이 정도 선에서만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고 앞으로 봐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이를 제외하고도 LNG 프로젝트에 이제 LNG 선이 추가가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향후 발주가 가능한 LNG 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오늘 뭐 HD 현대 미포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당연히 이 LNG 선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필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주를 공시했던 한국화보는 어제 확 밀려버렸었는데 오늘 뭐 6%대 반등을 했고 뭐 태광, 성광밴드 그리고 동성 화인텍까지 피팅과 본행제 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선기자재에서는요. 그리고 이 LNG 플랜트가 필요한데 그 플랜트에 공조 시스템을 해주고 있는 S&T 에너지라든지 BHI라든지 이 LNG 발전에 이 보조기기 보일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BH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찌 보면 원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정배열에 다 우상향 중에 있고 다 실적 좋아요. 그래서 실적 좋고 넘버 나오고 내러티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눌렸을 때는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현재 트럼프가 지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냥 트럼프가 지휘 중에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을 부활시켜라. 미국에 장사하려면 미국에 들어와라. LNG로 인플레이션 잡겠다. 투자해라. 우크라이나 바로 정전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재건주를 어제 샀으면 더 좋았겠죠. 어제 사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적 반등하고 좀 밀렸다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뭐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젤런스키 항복선언이 나오면서 시가부터 좀 높게 떠가지고 장 후반에 뭐 일부 대형주로 이번에는 조금
입질 정도 매수를 좀 해놨는데요. 광물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 광물 협상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재건인데, 트럼프 그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광물을 캐는 쪽에 뭔가가 드라이브가 걸리면 뭐 굴삭기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굴삭기 말하는 거죠. 진짜 굴삭기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나리오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로봇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클로버하고 워닉홀딩스인데 개인적으로 워닉홀딩스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왜?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한다.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도 로봇 원익 로보틱스에 방문을 했다라고 카더라로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매매도 했었고, 지금 그런 내용이 좀 일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카더라입니다. 내용이 있다 정도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로봇의 정밀한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잠깐 봐보면,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많이 빠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급락했던 때를 제외하면 이 정도로 많이 빠진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실은 많이 빠져 있고요. 이 박스권을, 여기가 아마 박스권이라고 치면 이 박스 투 박스로 박스 하나는 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인데요. 이 박스권에 올라타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N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반등하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 안 시키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때부터는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뚝뚝뚝뚝뚝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기 상승 추세가 발생을 했는데요.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 6, 7, 이거는 연장 파동인 거죠. 여기도 이거 빼고 하나로 묶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1, 2, 3, 4, 5 이렇게 볼 것인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큰 파동하고 큰 파동하고 큰 파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 과정이 고점에서 나왔다, 분산 과정이 나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락 A, B, C가 나오면 상투를 쳤다, 증시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은 정말로 만만한 시장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른 것도 없고 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지수적으로는 뭐 이렇게 더 많이 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이 개별주 지수보다 센 산업 섹터가 항상 시장을 지배하고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수로 놓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로만 놓고 보면. 자, 대형주들 몇 개만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최근에 관세 이슈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들합니다. 또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좀 받아놓고 기다렸다 또 122평선 결국 돌파할 거니까 기다려 좀 위에서 팔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갖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반등하더라도 얘는 그냥 박스권 그 이상도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LG 에너지 솔루션 힘들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정도면 다른 2차 전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우상향 중에 있다.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흐름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다. 그리고 코스닥의 알테오젠이 또 제일 좋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은 산업이 나쁘지 않구나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여기도 다 시총상인데 안 좋죠, 산업재. 그 다음에 KB금융 여기 안 좋고요.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 안 좋죠. 그러면은 서비스도 아닌 것 같구나. 최근에 우선주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지금 9위까지 올라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폭풍 상승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는 또 방산이잖아요. 그 방산 좋구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구나. 중소형주 안에서 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 뭘까? 혹여나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이때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트려 놓고 지금 이 구간을 넘냐 마냐 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넘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한일 단조 유럽의 포탄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일단 나왔다.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만들어진 상한가 느낌이 좀 나서 사실은 별로 매매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들어진 상한가 느낌이 좀 나서,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대금이죠. 대금 다른 게 아니라 대금이 일단 이때도 강하게 대금이 나온 상태에서 또 돌파 이후에 또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는 또 지지를 해주고 일단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매물대는 여기 두 가지인데요.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하면 이 윗구간을 트라이 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싶은 종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어제 종가로 숏을 좀 쳐놓고 왔다가 오늘 뭐 짧게 2.5%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해놨고, 여기서 만약에 저는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숏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숏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숏을 볼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볼린저 밴드에 부딪히는 구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입이라 바로 보지는 않는다. 하나오션도 밸류로만 보면 굉장히 좀 비싼데요. 어제 이제 돌파 이후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1200억을 사고 오늘 1350억을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대량의 매물이 나오는데 몇 번 정도는 위에서 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워낙 강한 종목이고 지금 시대의 주도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시대의 주도주라고 하면 그냥 에코프로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하나오션이 이런 자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뭐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성광밴드라든지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1차 파동을 한 거라면 이게 1차적으로 파동을 하고 지금 뭐 2차 파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파동이라면 이런 구간을 넘고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았다면 이렇게 갔다가 밀려서 다시 돌파할 때, 커비드 핸들을 만들고 돌파할 때 눌림에서 공략하면 될 것 같고요.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전부 다 구간들이 다 괜찮아요. 역사적 신고가 자리 근처에서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고, 한국 카본도 이번에 이 발주가 나오면서 그간의 이 박스권이죠. 작년부터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받고 다시 뚫으면은 조금 더 이 박스권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 더 갈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인데 해볼 만은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제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뭐 리가캠이나 이런 쪽은 좀 약한 편이고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최근에 보로노이가 신고가를 치고 너무 앞서 나가는데, 이렇게 앞서 나가면 또 고점 바로 맞겠죠.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처럼 앞서 나가다가 보면 고점을 맞는다. 자기 밸류를 넘어가게 되면 맞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SK 바이오팜 좋은 종목이고 내려오면 이 하단에서 잘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상당히 기술 이전을 잘 해서 파이프라인도 괜찮은 종목이죠.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퓨처캠도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들어가봤자 먹을 폭이 이를 폭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된다
정도 생각이 들고, 삼천당 제약도 은근히 이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이 듭니다. 결코 종목군들이 싸지는 않아요. 결코 종목군들이 싼 종목이 없죠. 그 말은 신규로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부담되는 종목이 너무 많다.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로 사세요, 이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좋은 종목 안에서 종목을 골라서 대응하는 전략밖에 없다. 아니면 한참 밑에 있는 뭐 한국콜마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59,000원 이하권에서는 뭐 모아가도 괜찮다, 여름을 준비해라. 화장품은 두 가지 전략을 주말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화장품은 한국콜마를 이렇게 빠지면 모아가라,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한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코스맥스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종목을 보고 있고, 얘네 둘 다 증설이 올해 끝나서 그동안 이 중소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중소 이 OEM사들이 이 부족한 물량을 가져갔었잖아요. 그 물량을 대형 회사가 다시 싸그리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 브랜드사들보다는 OEM을 보는 게 훨씬 이롭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뭐 강관 쪽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아침에 뭐 제일 먼저 어제부터 넥스들이 강했죠. 어제 박스권 돌파를 하고 뭐 상한가 를 터치하고 시간에도 강세를 보였다가 아침에 갭 뜨고 좀 밀렸다가 이슈가 나오고 폭등을 합니다. 여구간에서 못 따라잡으니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좀, 이거는 했나? 매매를 못했고, 바로 동양철관이 바로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이제 눌림에서 좀 분할로 아마 샀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닐 건데 사서 바로 상한가 가길래 일단 상해 좀 반 던져주고 나머지만 좀 가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성밸브를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긴 했는데 바로 또 이것도 거의 다이렉트여서 이것도 매매를 못했고요. 좀 아쉽고, 슈스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한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 정도 됐던 것 같고, 얘는 시간 외에서 첫 타임에 좀 들어가서 뭐 종가 무렵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살짝 좀 먹은 것 같고요. 살짝 시간에 들어가서 시간에 막타임에 좀 털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휴스틸이 미국의 공장을 이제 완공이 되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시장에 좀 통용이 될 거고, 일단 내일 올라가게 되면 단기 과열 혹은 투자 주의 혹은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할 것이고, 이 테마가 이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넥스틸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단일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잖아요. 내일 노출이 되면서 뭐 걸리게 되면 후발 종목이 내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성은 한선 엔지니어링 일부 가능성을 가지고 좀 볼 수도 있겠죠. 미국의 쉐브론하고 영국의 쉐브론이구나, 엑스모빌의 1차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좀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자, 대동기업 정말 어제 21선에서 정확하게 바닥 찍고 굉장했어요. 12% 반등하고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랐으니까 초점 대비해서는 상한가나 어제 오늘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대장을 이 전진건설 로봇에 좀 줬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 사이즈 큰 쪽에서 혹여나 들어 올리는 액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간 시장이 보면은 대형주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장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러티브가 생기고 진짜 진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대인프라와 현대건설기인데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체결이 되면 이
광물 협정하고 농기계랑 뭔 상관이겠어요. 일단 땅 파고 땅 파고 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굴삭기라든지 중장비 쪽에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이 내러티브가 저는 일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어찌 보면 이렇게 눌렀다가 단기에 이제 한 20%가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일부 입질 받아놓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좀 가보지 않겠냐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일부 천천히 잡아서 올라가는 거 흐름으로 전략을 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죠. 어제도 이제 이 도치캔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로봇주 안에서 어찌 보면 제일 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그 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이젠 RNM, 그 다음에 클로봇 등이 셌다면 최근에 메타의 이슈를 받고 나서 가장 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딱 봐도 여러분들 이 앞에 매물대가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바로 한 방에 돌파할 수는 없는 매물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바닥에서 터진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메타의 서 로봇팔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방문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저는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여기 고점 돌파하고 딱 이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분할로 사서 일부 올라왔을 때 약손절 한번 본전에 한번 해서 물량 반으로 줄여놓고 다시 바닥 잡아가는 흐름에 물량 채워서 뭐 이렇게 해서 종가까지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뭘 봐야 되냐 내일 밀렸을 때 이 구간 안 깨야죠. 여기가 안 깨져야 된다. 밀리더라도 여기 지지하고 거래 대금이 확 죽은 단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